하루하루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 많이 받고 계시죠? 아침마다 피곤함을 떨치기 어렵거나 식사 후 소화가 잘 안 되는 등 위장의 불편함으로 고생하고 계신가요? 혈압이나 혈당 수치 때문에 마음 졸이며 지내거나 건강 수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일도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비타민C의 중요성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저 50년 이상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맞아온 85세 내과 전문의로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식초입니다. 올바르게 섭취한다면 병든 간도 건강하게 만들 수 있고 나아가 우리 몸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혹시 비타민C만 충분히 먹으면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주목해주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나이 탓으로 인한 건강 문제를 더 이상 넘겨짚지 않아도 된다는 걸 직접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함께 새로운 건강 습관, 식초 활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흔히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무릎이 뻐근하고 아프다거나 화장실 가는 횟수가 늘어난다거나 밤에는 잠이 오지 않다가도 낮엔 쉽게 피로해지고 졸음이 쏟아진다거나 하는 증상들. 약은 계속 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몸 상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경험. 혹시 공감되시나요? 혈압 숫자, 혈당 수치에 따라 하루 기분이 좌우되는 경우도 많겠죠.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었으니 어쩔 수 없는 것 아니야? 라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모든 증상들이 실제로 크게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놀랍게도 그 해답은 비싼 한약이나 특별한 건강 보조제가 아니라 대부분 집에 이미 있는 아주 익숙한 재료, 바로 식초에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단순히 식초만 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칫 놓쳐버릴 수 있는 비타민C와의 균형까지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간 건강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곧바로 비타민, 신화간 약재, 영양제 혹은 약물 치료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식초가 우리 간을 지켜주는 중요한 조력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동시에 비타민C 역시 올바른 방법으로 함께 섭취한다면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간은 우리 몸속의 화학 공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을 분해하고 복소를 해독하며 쉬지 않고 일하는 기관입니다. 하루 평균 500가지 이상의 화학 반응을 처리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술, 가공식품, 설탕, 자주 복용하는 약물, 환경 호르몬 등으로 인해 간이 만성적으로 과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식초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도움이 되는지 3가지 핵심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독소 배출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식초에 들어있는 유기산과 항산화 물질은 간의 해독 기능을 강화하고 손상된 간세포가 회복되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꾸준히 식초를 섭취한 결과 간에 적재된 노폐물이 줄고 혈액 검사 수치도 안정화되는 경향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는 매우 의미 있는 발견입니다. 둘째, 지방간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지방간을 방치하면 간염, 간경화로 진행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사과 식초에 많이 함유된 말산과 구연산은 간에 축적된 지방을 분해 배출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지방간으로 고민 중이신 분들에게는 구연산과 아세트간이 간 속에 쌓인 지방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도록 도와줍니다. 셋째, 항바이러스 효과입니다. 비타민C 또한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식초 역시 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간염 바이러스와 같은 질환을 가진 분들이라면 비타민C와 식초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두 성분이 서로 시너지를 발휘하여 간의 회복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간염이 간경변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런 환자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초음파 검사에서 심한 지방간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3개월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신장 기능 지표가 7% 이상 더 우수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몸의 소화 공장이라 할 수 있는 위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식후에 배가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등 불편함을 겪고 계신가요?
놀랍게도 식초는 이러한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식초는 위산 분비를 적절히 촉진해 소화를 돕고 위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식초 속의 유익한 균들은 장내 좋은 균을 늘려 소화기 건강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제 또 다른 환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항상 식사 후에 배가 더부룩했고 가스가 차 답답했어요. 그런데 매번 식사 때 현미식초를 조금씩 먹기.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신장 기능 지표가 7% 이상 더 우수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몸의 소화 공장이라 할 수 있는 위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식후에 배가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등 불편함을 겪고 계신가요? 놀랍게도 식초는 이러한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식초는 위산 분비를 적절히 촉진해 소화를 돕고 위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식초 속의 유익한 균들은 장내 좋은 균을 늘려 소화기 건강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제 또 다른 환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항상 식사 후에 배가 더부룩했고 가스가 차 답답했어요. 그런데 매번 식사 때 현미식초를 조금씩 먹기 시작했더니 2주 만에 확실히 나아졌어요. 이제는 식초 없이 식사를 못할 정도예요. 이처럼 식초는 간, 신장, 위장 모두에 유익한 작용을 하며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책임지는 효자식품입니다. 마지막으로 간, 신장, 위장에 도움이 되는 식초 먹는 법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 건강을 위해서는 아침 빈속에 사과식초 큰술을 따뜻한 물에 타서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간의 해독 기능을 돕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신장 건강을 위해서는 하루에 총 2에서 3큰술 정도의 식초를 나누어 섭취하고 그와 함께 충분한 물을 함께 마셔주세요. 물은 몸속 노폐물 배출을 도우며 식초의 효과를 더욱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위장 건강을 위해서는 식사 중에 조금의 식초를 음식에 곁들여 먹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식초는 소화액 분비를 촉진하여 소화를 돕고 속쓰림이나 더부룩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식초는 산성이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섭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위산 과다나 위염 등 위가 예민하신 분들은 더 많은 물에 잘 타서 식사 중간 또는 직후에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식초를 그대로 섭취하면 식도나 위벽에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희석해 섭취하세요. 물론 식초만으로 모든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타민 C의 역할도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비타민 C는 면역력 증진뿐만 아니라 간 건강에도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비타민 C의 적정 섭취량 기준은 무려 100년 전의 오래된 데이터입니다. 1912년에 열린 회의에서 비타민 전문가들이 A부터 F까지의 비타민 적정 섭취량을 정하려 했으나 당시에는 비타민 C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때 참고된 자료는 18세기 중반 제임스 린드의 임상실험 결과였습니다. 그는 배를 타고 항해 중 괴혈병에 걸린 병사들에게 매일 오렌지 하나와 레몬 하나를 주었더니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때 오렌지와 레몬에 들어간 비타민 C의 양은 약 60부터 100mg이었으며 이 정도를 섭취했을 때 소변으로 비타민 C가 배출되기 시작한다는 사실도 고려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지 짧은 기간 내 괴혈병으로 인한 사망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농도였을 뿐 장기적인 건강을 지켜주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비타민 C가 소변으로 배출되는 이유를 당시에는 몰랐기에 단순히 배설로 여겼지만 사실은 특정 목적이 있어서 방광으로 보내지는 정상적인 생리 현상이라는 것이 후에 밝혀졌습니다. 동물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자신들이 필요한 만큼의 비타민 C를 몸에서 생성합니다. 그리고 그 량은 인간 기준으로 하루에 6,000mg 이상에 달합니다. 따라서 인간 역시 최소한 하루에 6,000mg 정도는 섭취해야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다만 비타민 C는
혈중 농도가 3시간 이내로 떨어지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섭취하기보다는 하루에 3번 또는 4번으로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시 각각 2000mg씩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비타민 C는 산성이기 때문에 공복에 섭취하면 위가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사 중간에 반찬처럼 함께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이제 비타민 C와 식초를 어떻게 함께 활용할 수 있을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타민 C는 간 염증 완화와 바이러스 억제에도 도움이 되지만 간 자체의 기능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식초와의 병행 섭취가 매우 유용합니다. 이미 비타민 C를 섭취하고 계신다면 거기에 식초 습관까지 더하시면 더욱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 시 비타민 C 500달 1000mg을 섭취하고 점심과 저녁에는 식초물을 각각 한 잔씩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식 대신 샐러드에 식초 드레싱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이렇게 하면 면역력 강화, 해독작용, 체지방 관리까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비타민 C를 섭취할 그러나 이 역시 물을 충분히 마시고 비타민 B군과 마그네슘을 함께 섭취하면 결석 형성을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타민 B 컴플렉스와 함께 충분한 수분 섭취를 실천하시면 됩니다. 간 건강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하루에 자연 발효 식초를 2-3큰술 정도를 물 또는 따뜻한 물에 타서 아침, 점심, 저녁에 나누어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물 한 컵에 식초를 희석해 천천히 마시면 전날 밤 동안 몸에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고 간의 해독작용을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간에 특별히 좋은 조합은 사과식초와 꿀을 따뜻한 물에 탄 것입니다. 아침 빈속이나 잠들기 전에 꾸준히 섭취하면 그러나 이 역시 물을 충분히 마시고 비타민 B군과 마그네슘을 함께 섭취하면 결석 형성을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타민 B 컴플렉스와 함께 충분한 수분 섭취를 실천하시면 됩니다. 간 건강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하루에 자연 발효 식초를 2-3큰술 정도를 물 또는 따뜻한 물에 타서 아침, 점심, 저녁에 나누어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물 한 컵에 식초를 희석해 천천히 마시면 전날 밤 동안 몸에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고 간의 해독작용을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간에 특별히 좋은 조합은 사과식초와 꿀을 따뜻한 물에 탄 것입니다. 아침 빈속이나 잠들기 전에 꾸준히 섭취하면 사과식초에 함유된 구연산과 말산, 그리고 꿀의 천연 당분이 어우러져 간세포 재생과 에너지 공급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비만이나 당뇨가 진행된 상태에서는 간에 지방이 쉽게 쌓이는데 식초는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여 간이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식초를 활용할 때는 약이 아닌 음식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처방약을 대체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며 만성 질환이 있거나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에 추가로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속쓰림이나 위산 과다 등으로 평소에 위가 약하신 분들은 반드시 물에 잘 희석하고 식사 중간이나 직후에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한 노력과 올바른 정보, 그리고 자신의 몸에 대한 이해가 함께 해야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사과식초와 비타민C를 올바르게 활용하여 건강한 간과 활력 넘치는 삶을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과하게 드시기보다는 하루에 한두 큰술 정도로 시작해 보세요.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과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진이 발표한 놀라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사 전에 식초 한 숟가락을 물에 타서 마시면 식후 혈당 수치가 최대 30%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제2형 당뇨 환자들이 식사 전에 식초 한 큰술을 물에 타서 섭취했습니다. 그 결과 인슐린 감수성이 개선되고 식후 혈당 상승폭이 무려 25에서 30%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일회성 현상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확인된 실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식초는 어떻게 혈당을 낮추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정확한 시간은 식사 시작 약 15, 20분 전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방법은 물 한 컵에 충분히 희석해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류는 사과식초, 현미식초, 감식초처럼 자연 발효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더욱 유익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식초는 약이 아닌 식품입니다. 현재 복용 중인 당뇨약을 임의로 줄이거나 중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건강한 생활 습관의 일부로 서서히 활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초는 약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약의 효과를 돕고 삶의 질을 높이는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여러분,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매일 아침 식사 전에 작은 습관 하나로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비싼 보약이 아닌 시간은 식사 시작 약 10분, 20분 전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방법은 물 한 컵에 충분히 희석해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류는 사과식초, 현미식초, 감식초처럼 자연 발효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더욱 유익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식초는 약이 아닌 식품입니다. 현재 복용 중인 당뇨약을 임의로 줄이거나 중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건강한 생활 습관의 일부로 서서히 활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초는 약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약의 효과를 돕고 삶의 질을 높이는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여러분,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매일 아침 식사 전에 작은 습관 하나로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비싼 보약이 아닌 보신다면 나이 탓으로 인한 건강 문제를 더 이상 넘겨짚지 않아도 된다는 걸 직접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함께 새로운 건강 습관, 식초 활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흔히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무릎이 뻐근하고 아프다거나, 화장실 가는 횟수가 늘어난다거나, 밤에는 잠이 오지 않다가도 낮엔 쉽게 피로해지고 졸음이 쏟아진다거나 하는 증상들. 약은 계속 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몸 상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경험, 혹시 공감되시나요? 혈압 숫자, 혈당 수치에 따라 하루 기분이 좌우되는 경우도 많겠지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었으니 어쩔 수 없는 것 아니야 라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모든 증상들이 실제로 크게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놀랍게도 그 해답은 먹어야 한다는 생각에 이미 체념하고 계신가요? 물론 의사의 처방을 따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 자체에도 스스로 건강을 회복하고 좋아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끝까지 읽으시면 고혈압 약을 줄이고 혈관 건강을 되찾는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일본 도쿄 대학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식초의 주성분인 아세트산이 혈관을 확장시키는 놀라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혈관이 다시 말랑말랑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식초 속 아세트산은 혈관 내벽에서 산화질소 NO의 생성을 촉진합니다. 이 산화질소는 우리 몸 안에서 자연적인 혈관 확장제 역할을 하며 혈관이 넓어지면서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원리를 채소 절임을 식초로 만들어 함께 드신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절대로 의사와 상담 없이 혈압약을 임의로 줄이거나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식초는 약이 아닌 건강한 식습관의 일부이며 갑작스럽게 약을 끊는 것은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 예를 들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식초는 여러분의 건강을 도와줄 수 있는 친구라고 생각하시고 꾸준히 섭취하면서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전문가와 상담해 나가세요. 그때가 되면 의사 선생님께서도 자연스럽게 약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 드시는 밥 한 숟가락에 식초 한 수를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딱딱해진 혈관이 점점 부드러워질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비싼 고약이 아닌 채소 절임을 식초로 만들어 함께 드신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절대로 의사와 상담 없이 혈압약을 임의로 줄이거나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식초는 약이 아닌 건강한 식습관의 일부이며 갑작스럽게 약을 끊는 것은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 예를 들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식초는 여러분의 건강을 도와줄 수 있는 친구라고 생각하시고 꾸준히 섭취하면서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전문가와 상담해 나가세요. 그때가 되면 의사 선생님께서도 자연스럽게 약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해 주실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매일 드시는 밥 한 숟가락에 식초 한 수를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딱딱해진 혈관이 점점 부드러워질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비싼 보약이 아닌 이미 우리 부엌에 있는 식초로 말입니다. 혈압약을 줄일 수 있는 그날을 향해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우리 몸에는 조용한 장기라고 불리는 부위들이 있습니다. 아프기 전까지 자신의 존재를 거의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자칫 소홀히 여겨질 수 있는 중요한 장기들이죠. 간, 신장, 위장 등이 바로 그런 장기들입니다. 이 소중한 기관들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혹시 놓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예를 들어 식사 후 배가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 자주 피곤함을 느끼거나 옆구리에 통증이 생기는 등의 증상들, 이런 것들을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고 계신 건 아닙니까? 혹시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그러한 증상들을 자연의 힘을 이용해 개선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으신 것입니다. 계속 읽어 나가시면 조용한 장기들이 다시 건강을 되찾는 비밀을 알게 되실 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여러분은 정말 운이 좋은 분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에만 의존하며 살아가지만 여러분은 이제 자연이 가진 치유력의 비밀을 알게 되셨으니까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엇일지 아십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어요. 이 말 정말 지겹지 않으신가요? 변비가 생겨도 장이 약해져서 그런 거예요. 잠이 오지 않아도 노년기엔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죠. 살이 찌면 몸이 느려지니 살이 찌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저는 무려 50년 동안 의사로서 현장을 지켜오며 깊이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반드시 불편하고 피곤하게 살아야 미생물 환경을 개선하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자연스러운 배변을 도와줍니다. 특히 사과 식초는 팩틴이라는 수용성 섬유를 함유하고 있어 변의 양을 늘리고 부드럽게 만들어 화장실 가는 것을 훨씬 쉽게 만들어줍니다. 저의 한 환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년 넘게 변비약 없이는 하루도 못 살아왔어요. 하루라도 약을 안 먹으면 화장실에 갈 엄두조차 못 났죠. 그런데 사과 식초를 꾸준히 마시기 시작하고 한 달 만에 약 없이도 매일 화장실을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인생이 바뀐 것 같아요. 장 변비 개선을 위한 식초 활용법. 아침 빈속에 따뜻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1큰술, 꿀 1작은술을 섞어 마십니다. 샐러드 드레싱이나 요리에 미생물 환경을 개선하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자연스러운 배변을 도와줍니다. 특히 사과 식초는 팩틴이라는 수용성 섬유를 함유하고 있어 변의 양을 늘리고 부드럽게 만들어 화장실 가는 것을 훨씬 쉽게 만들어줍니다. 저의 한 환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년 넘게 변비약 없이는 하루도 못 살아왔어요. 하루라도 약을 안 먹으면 화장실에 갈 엄두조차 못 났죠. 그런데 사과 식초를 꾸준히 마시기 시작하고 한 달 만에 약 없이도 매일 화장실을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인생이 바뀐 것 같아요. 예매 변비 개선을 위한 식초 활용법. 아침 빈속에 따뜻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1큰술, 꿀 1작은술을 섞어 마십니다. 식사 때 샐러드 드레싱이나 요리에 식초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세요. 최소 2-3주 이상 꾸준히 실천하면 장 운동이 서서히 활발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불면증을 잡는 식초의 힘. 밤새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는 밤. 다음 날은 피곤한 몸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악순환. 이런 경험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놀랍게도 식초는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식초에 들어있는 칼륨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은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의 흡수를 돕는데 이 물질은 우리 몸에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더불어 식전에 사과 식초를 마시면 혈당이 안정되어 수면 중 저혈당으로 인한 각성도 줄일 수 있습니다. 제 또 다른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면제 없이는 잠도 잘 수 없던 제가 이제는 식초 습관 덕분에 약 없이도 6시간 이상 깊은 잠을 자게 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고 상쾌한 느낌, 참 오랜만이네요. 스머 불면증 개선을 위한 식초 활용법. 잠들기 30분 전 따뜻한 물 1컵에 사과 식초 1큰술, 꿀 1작은술을 섞어 마십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천하시면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의 세 번째 이야기, 체중 관리를 돕는 식초의 힘. 나이가 들수록 기초 대사량이 줄고 근육량도 감소하면서 체중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식초는 체중 관리에도 높은 효능을 보입니다.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12주간 매일 식초를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평균 1.9kg 더 체중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식초가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부름을 오래 느끼게 한다. 식초는 위장에서 음식 소화 속도를 늦추어 더 오래 포만감을 유지시킵니다. 2. 지방 축적을 억제한다. 식초의 아세트산은 지방을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효소의 활성을 높여 지방 축적을 막습니다. 3.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한다. 혈당 조절을 도와 체내 지방 저장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저의 또 다른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6개월 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1kg도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식초 습관을 시작하고 3개월 만에 4kg이 줄었습니다. 특별한